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일단 팔란티어의 주가가 다시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성장세, 그리고 AI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진행된다면 팔란티어로서도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는 꽤나 노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노이즈로 인해서 비중을 일부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그럼 어떤 노이즈냐? 일단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를 일부 매도했습니다. 2월 21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 여기서 일부 매도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팔란티어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매도하는 것이 2월 21일. 이날 이틀에 걸쳐서 비중을 일부 매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매수하면서 비중은 다시금 원래대로 돌려놓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29일 팔란티어 추가 매수했습니다. 2월 29일이면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8일이죠. 네, 어제장에서 다시금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는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저의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일 이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채워넣었고요. 그럼 제가 이때 왜 비중을 일부 줄였고 다시금 비중을 채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팔란티어가 주식 보상이라고 하죠. 주식 보상을 다시금 그 비중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 그러니까 제가 매도할 당시 일부 수익 실현할 당시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물론 다시금 비중을 채웠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약 20%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수익률을 팍 깎였죠. 그래도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좀 가져갈 것은 맞지만, 물론 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정 하에는 가져갈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이날 왜 일부 수익 실현을 했느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주식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보상이 얼마나 늘었느냐. 자, 보통 그래봤자 뭐 1%, 뭐 0. 몇 퍼센트 이 정도의 주식 보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5%, 네, 5%의 발행량을 늘림으로써 주식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이탈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팔란티어의 주가를 묶어놓고 있었던 것들, 지금 과거에 꽤나 좀 장기간 동안 묶어놓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주식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식 보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고 유통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다시금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흑자전환하고, 그리고 주식 보상의 폭이 급전직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한 번 더, 2월 말에 한 번 더 주식 보상을 5% 내외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시장에 좀 노이즈를 샀던 것은 물론이고요. 물론 실적이 워낙에 좋고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곧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추세를 살리면서 저 역시나 다시금 추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꾸준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일단 연봉이 좀 작아요. 팔란티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있죠. 엄청나게 최첨단된 회사이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위 산업에 대한 AI 핵심 기업이고, 그 외에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과도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의 그런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결국 연봉이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스타트업 쪽에 그런 어, 포지션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오픈AI라던가 아니면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하는 그런 엔지니어보다는 연봉이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 내부적으로도 꽤나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하고 뭐 작은 스타트업 A라는 그런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다니는 엔지니어들은 네이버를 보통은 꿈꾸지를 못해요. 네이버에 못 가기 때문에 A라는 기업에 간 겁니다. 근데 팔란티어라는 엔지니어들은요, 충분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에 있는 인재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그 인재에 대한 보상을 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국 글로벌 IT 기업들의 비등한 그런 연봉을 줘야 되는 것인데,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연봉을 주기가, 왜냐면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월등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뭐 시가총액도 작은 것도 맞고 생산성이 뛰어난 것도 맞지만요. 그에 따라서 많은 연봉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인재들을 끝까지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를
주식 보상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행을 하면서 주식 보상을 뿌리던 것이 관행적인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급전직하면서 물론 CEO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측에서도 주식 보상을 줄여나가겠다, 없애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고 그런 것들이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던 와중에 다시금 5%의 그런 발행 증가가 터져버리면서 이런 식의 급전직하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일이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번이냐 아니면 다음에 또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시금 주가의 추세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번까지 그러니까 이번까지가 거의 마지막일 거라는 그런 시장의 그런 심리와 그리고 팔란티어가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말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노이즈가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세를 살리자마자 저 역시나 여기서 예도한 만큼 다시금 비중을 넣어놨고요. 해서 물론 좋은 소식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연봉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재들을 끝까지 유치해 나가기 위해서 주식 보상 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려서 이제 5% 정도 발행한 것을 조금씩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어느덧 70조 원 넘어섰어요. 75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과거에 10조일 때에는 주식 보상을 뭐 10%를 해도 1조밖에 못했다면 이제 7조, 75조 정도 되기 때문에 5%만 해도 한 4조 가까이 3.5조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10%도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 정도의 그 자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여유로워진 것은 맞아요. 과거에는 10%는 발행해야지만 인지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 뭐 3% 정도만 발행하더라도 인지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식 보상이라던가 혹은 발행량 증가, 그러니까 유통량 증가죠. 유통량 증가에 대한 노이즈, 우려는 계속적으로 작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살아 있다면 이쪽은 결국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팔란티어는 조직 내에서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과거에는 팔란티어가 이제 방위 혹은 정부 기관 이런 쪽에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라던가 혹은 미국 진영의 그런 정부 기관의 비호가 없으면 사실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거의 6대4 혹은 뭐 5.5 대 4.5 이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정부 기관이라던가 이쪽이 6이라면 상업용 민간기관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비중이 4까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성장률 자체가 매우 커요. 일단 정부 기관이라 봤자 정부 매출이 봤자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 일단 올해 1분기 실적 작년이죠. 작년 이제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정부 기관 매출이 11%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상업용 매출, 민간 기업 매출이 32%가 급증했어요. 상업 고객 수 같은 경우도 143개에서 221개 사로 무려 55%가 증가를 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민간 기업들의 매출이 32% 증가했는데 그 수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는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도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에 협력하고 있다. AI 시스템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란티어는 예나 지금이나 밝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좀 밝히고 있느냐. 일단 가장 먼저 군사 쪽에서는 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 군사죠. 실제로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부 다 팔란티어의 OS를 장착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군의 그 육해 공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팔란티어의 OS를 장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방산 시장에서의 OS를 장악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군사 작전용 AIP를 출시를 이미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보통은 군사 지휘관이 목표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본인의 생각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여기로 쏴라. 이렇게 지휘관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포 명령 내린다면은 AI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적들까지 이제 예측을 해서 바로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네, AI가 그냥 순식간에 판단을 내려서 순식간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미래의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거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관문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은 거의 다 왔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막 규제라던가 정책에 대한 것들이 거쳐야 될 게 많은데 팔란티어가 꿈꾸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자 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쳐볼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사람이 일일이 다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유닛 하나하나 다 사람이 일일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알파고와 그 이세돌이 vs 이세돌이
다도로 맞붙으면서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했죠. 이 당시에 이세돌이 사람 지휘관이라면 알파고가 그냥 팔란티어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팔란티어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침투가 가능한 것이고, 일단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팔란티어와 협력을 좀 진하게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방산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면 잠수함, 호위함이면 호위함 이런 식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란티어에 OS가 장착될 수 있다면 결국 다른 조선소들, 다른 이제 방산 쪽 배를 만드는 기업들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팔란티어에 OS를 장착을 한다면 말이죠. 현대중공업그룹과 팔란티어가 이미 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런 쪽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다른 기업들도 P&G 같은 경우도, 소비재 기업들도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리고 팔란티어의 OS,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을 이미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어디서 좀 나타나느냐, 팔란티어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입사를 시킬 때, 엔지니어를 입사를 시킬 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달아야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인데 이것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채용 기업 입장에서 말이죠.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한 20년 전인가요? 한 20년 더 전 미래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익스플로어 자격증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자격증이죠. 이 인터넷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채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스펙이라던가 이런 쪽에 쓰였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겼어.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인터넷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왜냐면 채용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몰랐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자격증이 생김으로써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한컴이라던가 이런 지금도 있죠. 커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커말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도 자격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팔란티어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만들었는데, 그럼 누가 이걸 요구했느냐? 그냥 팔란티어가 자기들 멋대로 이거 있으면 우리 제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요구를 했답니다. 요구를 해서 팔란티어 너희들 자격증 좀 만들어라. 너희들의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엔지니어를 좀 고용을 하게 팔란티어 너희들만의 자격증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팔란티어가 자격증을 만든 거예요.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이제 교육 인원을 좀 교육 인원 채용해서 교육 인원을 다른 기업들에 뿌려주기도 하고요. 혹은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는 등 사실 이쪽에 대한 사업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이라던가 혹은 상별 결과를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관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AIP를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만능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팔란티어이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결국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안 등급도 최정상급의 보안 등급입니다. IL6라고 해서 이제 국가기관,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기관, 국방부 같은 그런 국가기관이 사용할 만한 그런 최고 보안 등급이 IL6인데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애저, 그리고 아마존의 AWS, 그리고 구글의 G클라우드,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입니다. 딱 이 4개 기업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팔란티어, 이 4개 기업만 IL6 보안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보안 등급이라던가 혹은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팔란티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워낙에 명확하고요. 워낙에 경쟁자가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팔란티어가 수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가 이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팔란티어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팔란티어의 주식 보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딱히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이 산업을 먹었을 때 전 세계 1위의 시가총액이 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시장 잠재력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값진 데이터들을 팔란티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그런 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S&P 500
편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S&P 500에 진입이 되면 최소 30% 이상, 1년 동안 30% 이상의 그런 주가 상승도를 보인다는 그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S&P 500까지 진출하게 될 경우 각가지 ETF에 팔란티어가 편입이 될 거고요.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생김으로써 ETF 자금에 패시브 자금으로 몰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론 주식 부상에 대한 그런 노이즈를 제가 가장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팔란티어는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어요. 네, 주식 보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너무 크게 주식 보상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작은 수치지만 대략 1조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팔란티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이 주주의 그런 권리를 해쳐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고 본인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다만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볼 수 있게끔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의 팔란티어인 것이고 성장도만 본다면 매년 20% 이상 30%씩 꾸준히 상승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이 딱히 이렇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이 매우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 같은 경우도 일부 매도했다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금 그 비중만큼 어제 이제 추가 매수를 했지만 2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담을 필두로 한 그런 첩보 관리용, 그러니까 미국 진영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그런 그런 수호견 이런 쪽으로의 이제 이미지를 쌓아왔다면 이제 최근 수년간 펀드를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매력도를 어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이고 연간 55%의 그런 고객사 증가라는 것은 월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시작조차 안 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분야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금융사라던가 아까 보안 등급의 최고 등급을 말씀드렸죠. 따라서 금융사, 방산기업 이런 쪽들도 팔란티어와의 그런 협력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팔란티어가 융합을 시키는 그런 아폴로라는 시스템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팔란티어의 OS,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을 옮겨서 쓸 수 있을까? 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만 있으면 결국 교육도 다 시켜주고 자격증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다면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팔란티어의 성장이 앞으로 매우 장기간 꾸준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AI 산업, AI 시대에 가장 걸맞는 기업 중 하나가 팔란티어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